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학 자습서 비상 한철우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생규장전 할 때 이 이생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규자가 넘보다 또는 엿보다 이런 뜻이고요. 장자가 담장. 전자는 전이라는 장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전이라는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전이라고 불러요. 소설의 한 장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홍길동전 이렇게 했을 때 홍길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이다라는 거. 자, 이 밑에 있는 거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생규장전은 이서생이 담장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그쵸? 이해됐죠? 자, 금오신화에 수록된, 그래서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김시습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이생규장전이 중요한 작품인 이유가 뭐냐면 금오신화에 수록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지 압니까? 그렇지. 홍길동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썼던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문학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수록된 김제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홍건장의 난을 중심으로 중요해요. 홍건장의 난을 중심으로 합니다. 홍건장의 난이라는데 이걸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홍건장의 난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현실의 바탕을 둡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주제가 남녀간의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즉 홍건장의 난을 기준으로 홍건장의 난 이후 즉 홍건장의 난에서 이 최씨가 죽어요. 최씨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기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전기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기이하다. 기이할 기자를 써요. 그래서 전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이해됐죠? 자, 시련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세 번의 시련이 있어요. 세 번의 시련이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바로 남녀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작품 속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전기 소설의 특성에 주목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전기할 때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생규장전과 관련해서 좀 설명할 게 뭐냐면 이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가 되는데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이 죽어요. 죽었는데도 환생을 시켜서 사랑을 하게끔 그 작가가 설정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을 초월한 두 사람의 요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남녀간의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고 이 남녀간의 이 사랑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김시습이 매우 급진적인 사상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통해 알 수 있어요. 왜?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이념이 굉장히 지배를 심하게 했던 시기니까 그 남녀간의 사랑은요 겉으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통제했어요. 그런데 김시습은 뭐 한 거야? 왜 억눌러?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그걸 누르면 안 돼. 라고 하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남녀간의 사랑이 조선 후기에 막 나타나거든요. 이 조선 후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앞으로 끄집어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굉장히 급진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감정을 긍정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자유연애 사상. 이 자유연애 사상이 언제 나오냐면 근대에 나와요. 근대. 즉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그 개화 이후 이럴 때 나타나는 연애 사상인데 이거를 조선 초에 이어지는 굉장히 급진적 사상가였다는 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라는 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송도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이제 주인공이죠. 저 주인공. 우연히 담너머를 엿보다가 요게 이제 제목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목의 의미. 시를 읊는 최여인을 발견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던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이생규장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바로 이 만남이 3번 이루어지고 이별이 3번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그 만남과 이별을 왜 3번이나 했느냐? 반복했죠. 남녀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럼 둘 사이 눈치챈 이 서생의 아버지가 이 서생을 울주에 보내버렸고 최애는 병이나 자리에 눕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별이에요. 자,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은 뭐냐면 부모의 반대입니다. 부모의 반대가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만남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뭐였냐면 자유연애 사상. 부모끼리 결혼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 여기는 자유연애 사상. 요것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를 알게 된 최연의 부모는 정식으로 이상심을 청혼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만남. 자,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인 날이 일어나 양갈고는 물론 최연은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이게 두 번째 이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별의 원인. 홍건적인 이별의 그 원인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별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 이후는 우리가 환상적인 세계를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나타난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옛집을 찾아갔다. 자,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사거리가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이렇게 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생의 심래요. 자,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폐허해. 그쵸? 공허함. 그쵸? 쓸쓸함,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또 잘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한바탕 꿈만 같았다 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성으로 일장춘몽, 즉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 관련된 한자성 일잔, 충몽 이렇게 호접지몽 이런 식으로 그 연결되는 그런 한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언급을 하게 되면 출제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잘 받아 적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작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나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겠죠? 자, 지금 이 부분, 자, 지금 보면 살펴보니 사랑하는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여인이 살아난 거지, 그렇죠? 최여인은 환식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전기성이 나타난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거.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내가 죽은 걸 아는데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렬한 사랑의 이 감정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달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우리가 보면 이게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이거 한문 소설이에요. 한문 소설. 근데 한문이 안 보이지? 왜냐하면 한문의 원본을 그대로 써주면 학교 선생님도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번역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왜 최초의 소설로 보느냐?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안 궁금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죠? 이걸 왜 소설로, 우리 최초의 소설을 보느냐면, 홍건적의 난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설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보면 뭐냐면,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이라고 정의를 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조동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즉, 나하고 세계와 대결하는 거. 즉, 홍건적의 나는 세계에 해당하는 거고, 이생은 나, 최씨 부인도 나에 해당을 해요. 둘이 세계와 홍건적의 난과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에는 패배를 하지, 그치? 죽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극복을 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설로 보는 거예요. 자, 나아갑시다. 부인은 어디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자,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방 딱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 그 여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요.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에 있기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남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이랬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제목의 의미면서도 뭐냐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만남의 계기. 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이렇게죠. 그래서 평생의 이제 가약을 맺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만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장차 100년을 함께 하랬는데 라는 거 많이 쓰는 한자성어였어요. 100년 해로 하겠다라는 거. 결혼할 때 이렇게 100년 해로 해라 라고 주례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죠. 어찌 횡액을 만나.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횡액. 자, 이거는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합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씨 부인이 죽었다는 거죠.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겠죠. 그래서 구렁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죽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자, 이리 같은 놈들은 홍건적을 이야기하겠죠.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몸뚱이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겠죠. 자, 지금 여기서 정조를 지킨 거지, 그렇지? 요게 이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 중에 이제 정절. 자, 최씨 부인은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죠.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했어. 우리가 전반부의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어보면 자유연애 세상이 나타나죠. 그쵸? 최 씨하고 그 다음에 이생하고 서로 만나서 부몰래 사랑을 키웁니다. 그쵸? 자, 그거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사상의 효사상을 이렇게 등을 지는 행위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즉 그때 당시에는 즉 전반부의 최 씨부는요 유교적 가치관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그거를 자기가 자연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서 유교적 가치관을 지키는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몸뚱이는 진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네요.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종으로는 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